김용민닷컴이 강력 추천하는 국민 간식 맛고 순대입니다. 맛고 맛의 고수 맛고 순대. 흔한 순대지만 맛있는 순대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예. 또 맛있는 순대는 가격이 비싸거나 양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맛고 순대는 맛과 가격, 푸짐한 양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의원님 드시고 쓰러질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먼저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예. 그러다 너무 좋아갖고 소금을 너무 많이 집어. 네, 그래요. 옆에다 묻혀주세요. 예. 자, 맛고 순대 어때요? 상윤두 기자님. 맛있네요. 아, 진짜 대단히 맛있네요. 좋습니다. 감격해서 말이 안 네, 나오는 거. 말이 안 나오고요. 맨날 사과만 하다가 그동안 식사 좀 못 하셨는데 너무 맛있죠. 예, 예. 이런 걸로 저기 영양 보충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맛고 순대는 깨끗한 국내산 선지로 만들어서 잡내가 없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합성 첨가물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쫀득합니다. 그렇죠. 마늘 순대가 있는데 국내산 마늘이 통으로 박혀 있어요. 마늘 향 순대가 아니라 순대 속에 마늘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고추 순대 국내산 고추가 실하게 고추 박혀 순대, 있습니다. 마늘. 살짝 매콤하긴 한데 좋네요. 예.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네.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아이고 침이 이게 살짝 매콤한데 네. 이게 맛이 좀 더 네. 좋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자, 마늘 순대, 고추 순대 모두 굳이 장을 찍어 먹지 않아도 네 정말 그냥 먹어도 훌륭합니다. 술안주로도 좋아요. 자, 맛고 순대 이거 어떻게 만드냐? 끓는 물에 5분간 삶는 방식 이게 가장 좋고 이게 좀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 전자레인지로 전자레인지예요. 네, 2분 30초 한번 해주고 그렇죠. 뒤집어서 또 2분 30초 예, 이렇게. 그게 제일 간편하죠. 자, 맛고 순대 양과 가격.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땡땡에서 500g 한 봉지 6,900원에 절찬 판매 중인데 자, 그쪽은 6,900원인데 네. 김용민닷컴은 단돈 5,000원. 즉시 적립금 적용 시에 단돈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때요? 맛고 순대. 드세요. 네. 이게 좀 맵습니다. 매워요. 네, 그런데 맵기 때문에 느끼하질 않네요. 느끼하질 않아요. 이게 잡내가 순대가-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잡내가 없네요. 깔끔하네요. 순대 이러는 거 길거리에서 사 먹어서 이만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예. 딴 거는 이제 좀 질겨. 맞아요. 질기고 고무줄 같아요. 당면이 맛이 없는데 와, 이거 맛있습니다. 진짜 죽여주네, 진짜. 야, 이거 소주 한주 딱이네. 당면도 무슨 좋은 거 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보통 당면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너무 기쁘다. 순대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와, 맛있다. 이거 매콤하네요, 진짜. 아, 저는 사실 순대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그 약간 잡내 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이거는 뭐 저는 너무 좋아해요. 잡내가 전혀 없어요. 네. 깨끗해요. 이게 잡내가 너무 없어갖고 자기 전에 드시고 주무시면 양치질 대신으로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예. 진짜 맛있네. 아, 근데 멈출 수가 없네요, 진짜. 예. 오, 마늘 맛있죠? 이 마늘 맛은 강원도의 그 유명 그 음식인 그 전병을 연상하게 합니다. 맞아요. 맞네요. 네. 야, 이거 어떻게 고추 순대는 정말 이렇게 맛있습니다. 술안주로 딱 좋을 것 같고요. 소금 너무 많이 이 마늘 순대 같은 경우는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되겠네요. 그냥 예. 반찬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요소요소에 온갖 아이고, 당근도 보이고요. 당근도 보이고 고추도 보이고. 고추도 있고 파도 보이고. 아니, 정경심 교수님 노트북도 이 안에 들어있네.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제출하세요. 예. 내가 먹어야지. 공동 정범인가요, 그럼? 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알싸한 맛 좋네요. 예. 손이 자꾸 가네요. 다 드세요, 다. 드시면서 하시죠. 예. 정말 너무 잘 먹었다. 먹었다. 와.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나는 들어가네. 맛있네. 근데 그러니까 법무부 지금 권한대행, 그 장관 직무대행이죠? 권한대행 직무대행이죠. 아니죠? 예, 직무대행. 직무대행은 정확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활용해서 발동하십시오. 그래서 패스트트랙 수사, 그다음에 이번에 터진 기무사 계엄 모의 문건, 이 관련된 수사 이거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발 들어가고 있는 거 이런 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돼요. 아니, 지금 말씀 속에서는 검찰하고 지금 정부 여당만 있어요. 야당은 없습니까? 또 그 지금 검찰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 언론은 없습니까? 아니 있는데 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언론이 그렇게 반발을 할 수가 할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패스트트랙 수사를 반대하는 언론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언론 하나도 못 봤어요. 없어요. 그렇게 아니 하는 순간에 패스트트랙의 문제가 아니라 패스트트랙만 정확하게 하면 이 전국은 확 바뀝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윤석열이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건 국회가 진짜 바뀝니다. 분위기가. 그거를 하게 만드는 거. 근데 저는 그 패스트트랙 수사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60명 가까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날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서 선거 전에 이게 일단락이 되잖아요. 일단락이 되면 자유한국당에게 대규모 개혁 공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아이 그거는 그 뒤에 일이에요. 아니 근데 예. 근데 그렇기도 해요. 아니 근데 새로운 분이 그거는 나왔으면 그 뒤에 좋겠네요. 일이에요. 황교안이 고마워할 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웃을 물론 근데 이제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판에 무슨 말인지 진행될 수 아는데 있는데 아, 그건 이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이게 그거는 너무 총선을 치른 미래예요. 다음 직후라면 그렇게 해서 엿먹이고 50명을 재선거를 하는 국면으로 가면 가는 안에 것하고 지금 끝나죠.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안 끝납니다. 1심이 6개월 그런데- 안에 끝날지도 지금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의문스럽죠. 이런 정도로 명확하게 기소가 되면 가산점을 준다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수사 착수가 5월에 이루어졌잖아요. 5월에 고발했으니까. 여태껏 지금 패스트트랙은 의원 한 명, 뭐 물론 자유한국당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은 진척이 없어요. 근데 9월에 착수한 정경심 수사 지금 10월 말에 좀. 어떻게 정상인 거예요? 뭐가 정상인 겁니까? 수사 착수로부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말을 이해는 하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만약에 나경원이 지금 법무부 장관 지명됐다, 똑같이 당했을 겁니다. 똑같이. 더 했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뒤졌을 거예요. 이건 야당 대표니까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안 해도 분노가 덜 끌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다 보니 네. 이렇게 검찰이 개입해도 사실 여론조사 해보면 거의 60% 이상이 수사 잘한다. 였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손해보고 이런 점은 사실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근데 이제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대안으로 놓고 보면 공수처 설치를 이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공수처 설치를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저는 국회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공수처만 먼저 처리하려고 시도해 봤으나 실패했고 그래서 나머지를 묶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나머지를 묶는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과 검경 수사권 분리를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 자체는 자유한국당을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자유한국당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키는 유승민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36명 중에 5명을 설득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다 만들면 패스트 트랙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과제고 거기에 맞춰서 이해찬 당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탕을 다 내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 말씀드렸었는데 박지원 에게 목포 공천을 약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때 지지자들이 예. 공수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비난을 많이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11월 말에 선거제도와 패스트트랙과 검경 수사권 분리가 동시에 처리가 되면 네. 새로 생긴 공수처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검사의 비위를 칼을 들고 처단하겠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더라도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으로 갈 시작이 거기 때문에 됐으니까. 검찰이 환골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기 마대자루로 빠떼 맞고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따기 때리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날라차기 하고 그랬죠. 예. 근데 그게 저 날라차기 맞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그게 불과 10년 만에 학교 내에서 교사 학생 때리는 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난리 납니다. 검찰이 아예 안 될 것 같지만 검찰이 바뀌는 것도 사실은 순식간입니다. 공수처가 생기고 5년 정도 자리 잡으면 그쵸. 이런 검찰은 사라지는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힘을 모아야 된다고 보는 아니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되게 그 행정부 차원에서 하는 검찰의 수사관행 바꾼다 뭐 이런 거 나온 거 우습게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검찰이 무서워서 내가 반인권적 수사를 받았는데 그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 좋습니다. 그 예. 조건 씨의 지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개혁을 하는 거는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혁이잖아요. 이게 이 시스템을 착착착착 갖춰져 나가면은 어떤 개인의 카리스마나 어떤 개인의 영도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집단은 서서히 이 코너에 몰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네네네. 어느 순간 가보면은 그 사람들 이미 코너에 몰려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저 윤석열 총장의 저 검찰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거의 이성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이지만 그럴수록 본드 검찰은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좀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함정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으로 결론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시스템, 검찰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하나씩 갖춰 나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만들어가는. 예. 네, 그러니까 검찰을 1차적으로 감찰해야 되는 법무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을 제대로 지휘해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이 안 계시니까 지금 차관이 계신데 예, 차관이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그 직무대행이 그 지휘권을 정확히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써서 수사할 걸 수사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일을 지금 즉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다만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그 검사 비리 이런 거 문제점을 감찰해야 되는데 그 감찰하는 사람이 지금은 검사란 말이죠. 검사 출신이다. 예,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검사 출신 아닌 사람으로 임명해서 그렇죠. 법과 원칙에 의해서 네, 예, 임명을 하는 그 거죠. 빨리 감찰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자.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바꾼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렇죠. 조국 그리고 장관인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죠. 계시는 예, 분이라 10월 말까지 기한을 준 거다. 그래서 뼈 아픈 데를 찌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그러니까 내리는 거 한동훈 아니겠어요? 검사 한 사람을 내보내고 안 보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쓰는 팔다리를 자르는 작업을 지금 순서대로 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 예.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네.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정비하는 단계인데 예, 이 단계에서 현재 조국 장관을 수사한 책임자들을 어떻게든 해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전 지금 그러면은 그 감찰 단장이 뭘 한다는 것도 그 쉽지 않은 그러니까 아까도 일이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속이 시원하게 좋다. 한동훈도 나가. 윤석열도 나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얘기해요. 예, 얘기한 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얘기하신 거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책임 있는 대통령 그리고 책임 있는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돼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무수한 저항과 지금 저는 이거 대통령의 이 권위를 흔드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걸 대응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벌백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어떻게 게. 하냐고. 아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는 그 감찰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이요? 하자. 대통령이 직접 지시 못해요.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예, 할 수도 예, 있는 예, 것이고 예. 감찰단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따져보겠다. 그래서 책임을 물리겠다. 이렇게 이 시점에서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미친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잡혀가면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민초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잡혀가면은 더 이제 국면이 말하자면은 유시민이 거기에 쫄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예. 더 큰 검찰 개혁의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니, 저는 네. 유시민 이사장을 긴급 체포하는 건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어요. 예.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 구인장 가져와라 이렇게 법원이죠. 나올 예, 겁니다. 예. 아니면 체포영장 가져와라. 그래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다면 유시민 이사장은 조사받으러 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근데 거죠. 그 말씀도 당연히 유시민 당당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조국 교수가 이렇게 가족이 다 털리고 정말 뭐 흠결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지금 흠결로 잡혀가지고 추궁을 당하고 있는 이 국면을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항을 다 같이 해온 거잖아요. 각자 선 자리에서. 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지금 이 게 말씀은 검찰이 갖고 있는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질주 같은 것들을 브레이크라도 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걸으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하지 유시민 말까요? 잡아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하는 것이 네. 지금 이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다 알죠. 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분통 터뜨리려고 방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브레이크를 세우자는 것이죠. 지금 아니 지금 감정을 브레이크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게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권한과 합법적인 절차를 절차에서, 밟아서 예. 이거 안 밟으면 탄핵당해요. 지금 제가 그냥 검- 직접 검- 말하면 검- 이건 탄핵감입니다. 절차 안 밟으면 검찰의 브레이크를 아니 지금 절차를 밟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 트랙은 그 트랙대로 가자는 거죠. 김이- 그 뭐 지금 늦다 혹은 뭐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론을 검찰도 살피고 정부도 살피는데요. 어쨌거나 조국 장관의 사태는 조국 장관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중도층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을 조국 장관 본인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동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네네. 예,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도층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해야 하고 중도층이 검찰 개혁을 원해야 하고 검찰이 이 난장판을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검찰이 멈추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하는 식으로 어떤 개인을 민정수석실에 불러서 뭐 조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한 아니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답답하다 빨리 뭔가 해라 이건 다 똑같은 마음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광범위하게 설득해서 더 많은 여론이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검찰의 광풍도 잦아들게 돼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통치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중도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같이 상의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검찰청 내부에서 일벌백계를 한다고 검찰이 멈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건 그 김용희 PD님께서 좀 강력한 좀 방법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법과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아니 될 것 진짜 같습니다. 아니 누가 지켜보자 그래 아무도 아니, 지켜본 그러니까- 사람 없어요 여기 지금.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 주말마다 서초동 나가고 또 국회 앞에 가서 그 국회의원들에게 지켜보자는 얘기는 방관하자는 얘기가 검찰에게 아니었어요. 소리치고 예. 하는 건 하는 건 거고요. 그리고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제도 개혁도 밤새서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속상하신가 봐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돼서도 민주당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야당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절차를 하고 그럼요.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더 하면은 아니 예. 일단 뭐 제가 뭐 너무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저는 검찰이 광기를 잃은 집단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했으니까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지금 그 자리에 갔겠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본색을 드러낸 검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시스템적으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이 유효적절하게 어느 정도 제가 제동을 볼 걸 수 때는 있는 벌써- 뭔가 사인이라도 시그널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벌써 오늘 지금 그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고 네. 이미 일정한 정도의 그 공포나 그 어떤 그 위험 자기가 이제 위험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행동에 어떤 점에서? 네. 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던데. 글쎄요. 제가 볼 때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그 검찰이 이렇게 바라라 떠들고 한마디씩 하는 게 사실은 그것이 자신들의 힘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러겠죠, 예, 당연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유시민 전 그 이사장이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위기는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단계가 되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자제하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이 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아지의 목줄을 딱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켜보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계속 차분히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되게 귀찮잖아요. 그죠? 주말마다 나가야 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것이 국민의 통제, 국민들이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제도화되고 평화화되는 것이 이제 좀 더 양호하고 어떤 시스템에 갖춰진 모습이겠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런 형태를 우리가 헌정사상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통제가의 그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복무하게 되는 바로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아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과정에서 단 한 번 감정이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긴 지금 하죠. 예. 검찰이 하는 저런 행태가 가장 기분 나쁠 수 있는 건 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를 즉자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시할 걸 지시하고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나마 전국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에게 우리가 요구할 건 공수처를 정확히 통과시켜라. 공수처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라. 이걸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집권 여당이고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우리가 또 촛불을 들어야 하나. 그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마이너 세력인데. 그리고 이번에는 언론이 과거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중동 한경호 프레임이 작동했는데 이제 그것도 깨졌잖아요. 이번에 그게 깨졌습니다. 네네. 오마이뉴스 하나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JTBC 시사인도 있지. 예, 시사인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JTBC 가고 마봉춘이 돌아오고 뭐 이렇게 여론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제로서 언론 개혁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또 나는 꼼수다가 회당 500만 다운로드를 받던 시절에도 기존 언론에선 단 한 번도 F4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나는 꼼수다 이름을 거론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알리려고 대표적이고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언론고시를 패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언론으로서는 엄청난 자존심 그리고 상할 일이죠. 예전 같으면 조선일보 하나가 모든 아젠다를 세팅하고 밀고 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다 무너졌고 지금 뭐 지들 말로는 일개 유튜브 방송인 오늘 또 저기 조이진 교수인가요? 예, 한겨레 신문에 기고했던데 거기서조차도 또 그 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라고 김어준 총수를 또 깎아 부르던데 아주 보면 짜증이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튼 그런 종류의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의 그 언로가 막히고 말발이 확 약해졌다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대안 언론을 많이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정치 부심도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내고 저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중도층을 설득해서 우리 편을 만드는 일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 나가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개혁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볼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패스트 트랙을 통과 못 시킨 민주당은 사실은 더 이상 무슨 뭐 국민들의 지지를 요구할 그렇죠. 저는 권리가 있는가라는 저는 근원적인 의문도 던져봐야 한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네는 그거 못할 거야. 너네는 무능한 거야. 너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와서 같이 안 싸워. 이렇게 흔들면 민주당은 더 힘이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서초동이든 여의도든 같이 가서 집회에 서는 순간 그거는 관제 데모로 변경돼서 큰일 납니다. 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예. 잘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마음을 굴뚝 같은 마음을 의원들도 누리고 안 가고 있는데. 조직 안 동원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시민들의 그 역할로 맡기는 것은 근데 이제 왜 안 나오냐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그런 어떤 부분들도, 분이 예. 그러니까 댓글에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은 손이 많이 가는 분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민주주의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예. 시끄럽기도 하고.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의견의 접점을 이루지 못한 부분은
접종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하여튼 뭐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중도층을 헤아리면서 하자는 말씀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과는 그 트랙은 그 트랙대로 당연히 가야 될 일이고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그 이성적으로 절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데 그 말이 검찰 조직에 지금 먹히는가? 난 그렇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이 아마 큰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차이가 아닌 이런 거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왜 걱정이 많으냐면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검찰까지 기득권은 지금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그 모이기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언제 하야하느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들의 모든 목표는 탄핵이라고요.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 네. 탄핵.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우리는 탄핵되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총선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걱정이 되시잖아요.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탄핵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웃기는 거였어요. 그렇죠.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 말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근데 그런 비슷한 말은 박근혜, 이명박 뭐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 절차를 조금만 위배하면 빌미가 되고 일이 백이 돼요. 그게 조국 장관 내 사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우리가 무조건 대통령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할 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서서 하실 일은 아니고 그렇죠. 저는 다만 이거는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딱 하나는 법무부 장관, 다음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그 인사를 보면 딱 그 시그널이 보이잖아요. 네. 야, 너희들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야. 검찰 개혁 내 끝까지 가. 이 사인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저는 대통령이 천거해야 된다고. 오늘 근데 어느 댓글에 보니까 네. 표창원 의원을 거론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음 정선에 안 나가신다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경찰 출신에. 저 예. 이제 아니, 그건 저 법률가예요. 변호사야, 변호사시네요. 변호사.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건 변호사예요.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무르고 느리게 간다라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항상 이렇게 힘이 셌던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옛날 그렇죠. 육사가 제일 힘이 셌고 그렇게 지내다가 문민 정부 들어서서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은 검찰의 힘이 확 강해졌죠. 확 강해져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금 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그 지난 한 20년 동안 비대해져만 가던 검찰 권력에 일순간에 브레이크를 걸고 엄청난 무장해제를 많이 한. 그러니까 보세요. 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재판은 랜덤으로 돌아갑니다. 주사위 굴려서 재판부를 배당하는데 검찰은 오늘 대검이 무슨 발표를 했더라고. 뭐 자기 뭐 이렇게 되게 세밀한 기준에 의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찍는다는 걸 발표를 했는데 세밀한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 법조 시장에서 연간 몇백억 시장을 지금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사 한 사람마다 통장에 10억씩 꽂힐 퇴직금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건 정말 눈앞이 깜깜한 거거든요. 예. 이러한 식으로 중요한 시기군요. 엄청난 예. 개혁을 이뤄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의 무력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공수처가 화렴정정이 되겠지만 그것이 공수처를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그 어느 역대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문재인 조국조가 한 달 만에 해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반드시 평가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그냥 또 고구마 먹고 답답한 문재인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갖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민주당은 이제 여기서 과연 용의 눈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법 통과로. 그 법을 통과시키면 저는 그 선거 재개혁을 통해서 민주당의 의석수를 좀 일부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 연합 정치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재집권을 상당 기간 막아내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이 그렇군요. 공수처법 통과를 위하여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 저는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네, 촛불을 들면서 응원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검찰을 끝까지
견제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견제하겠습니다. 아니, 검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해요. 예. 그러나 이들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 보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아니 검찰이 지금 이성을 잃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성을 아니 10억씩이나 사라지는데 이성 안 잃게 생겼어요. 10억? 10억은 무슨? 아까 저기 그 정관 예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10억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특히 건설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건설이 뭘 자꾸 걸리니까 스폰서를 검사를 하나 키워요. 새끼 검사 때 키웠지. 어떻게 하다 여러 명을 키웠는데 키운다는 건 주로 룸사롱 가서 계속 노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일본 말로 검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대로 가오 잡는데 그렇죠. 자기 부하 검사들이랑 사람들 데리고 술 먹는데 룸사롱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몇백만 원이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 형님이 와서 그 자리 술값을 내주고 검사장을 친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명을 스폰서를 하다 보면 그중에 한 사람 지검장까지 올라가요. 지검장으로 올라가면 지검장이 스폰서잖아요. 그러면 지검장이 밑에 쭉 검사들을 데리고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럼 다시 새끼 검사를 또 하나 스폰서가 돼서 이 사람을 키워. 계속 연결돼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폰서는 검사한테 가서 검사님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룸사롱 가서 했는데 이 사람이 다음번 승진 때 좀 좋은 점수를 받고 싶고 어디 형사부에 배정을 받고 싶고 특수부를 가고 싶어. 이건 누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검사장이 갖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 또 누구의 스폰서야? 검사장의 스폰서잖아요. 그러면 검사님 제가 다음번에 꼭 특수 3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써보겠습니다고 특수 3부를 진짜 보내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건 배당 검사장한테 내려오면 검사장이 야 이번에 홍만표 건 네가 한번 다뤄봐라. 그러고 걔한테 사건을 주면 그렇죠. 그러다가 이 스폰서인 건설회사 회장이 어떤 건을 기소가 되죠. 그럼 검사장한테 사건 배당권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 야 이거 특수부에서 다뤄야지. 김 검사 네가 해봐. 그러면 이 스폰서는 검사장도 알고 자기 하는 검사도 아니까 검사가 가서 룸사롱 또 한번 간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사님 보고 하면 검사님 그치 없지. 그러고 덮는 게 이게 스폰서 문화예요. 이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우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올라온 게 DJ 때 잠시 나왔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검찰 개혁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못하고 결국은 검찰에 의해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없었죠. 이명박 정부 때는 키워졌죠, 뭐. 예, 네. 검찰을 엄청 키워서 활용했고 네네. 박근혜 청와대는 그냥 저는 검찰과 쥐어잡았죠. 한 몸이었다. 한 몸이었죠. 왜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휘어잡았죠. 예, 그게 다 검사, 그 다음에 네. 우병우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는 이나마 실질적인 내용이 나온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게 네. 사실 검찰 개혁이랑 이렇게 구체화된 것도 사실은 처음이고 처음입니다. 이걸 꼭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도 사실 이렇게 산발적으로는 나왔지만 네. 이렇게 거의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처음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시도했지만 그때는 여당 의원들도 반대했어요. 국회가 안 나섰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패스트 트랙까지 얹었어요. 이게 굉장한 진전이고 그래서 공수처만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 바라시는 민주당. 점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저는 알겠습니다. 뭐 예. 벌써 시나리오 나오기는 뭐 검찰이 공수처를 말하자면은 그 머리 위에 그 아래에 두려고 하는 발 아래에 두려 하는 그런 뭐 시나리오도 나오더만요. 뭐 여러 가지 검찰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밥그릇 싸움이 나면 밥그릇 싸움이 나면 반드시 밥그릇을 나누면 반드시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고 네. 검찰이 최초의 공수처를 자기 발 아래 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관계도 그렇죠. 역시 비슷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누구 말 맞다나 대법원 작은 집 이런 식으로 불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는 상상 못했죠. 네, 맞아요. 아마 공수처 역시도 그와 같은 발전 과정을 서서히 밟아 나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5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가진 사람만 공수처 임용을 하길 원했는데 그것을 수사라는 말을 뺐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검사 과정을 안 거쳐도 그럼요. 할 수 있도록 법조 경력이라고 법조 해요. 경력으로 바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 그러니까 검사는 절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검사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싸움이 붙으면 싸움이 붙습니다. 그건 더 이상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변이 다 장악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뭐라는 게 바로 이 조항 때문인 거고, 그다음에 공수처장도 장관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하면 그 우려가 실현되는 거죠. 근데 장관급으로 해놓으면 그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가 공수처 수사관들을 수사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하면 아니, 저는 가장 좋은 기본은 거죠. 된다고 예. 봅니다. 권력의 속성을 가장 네. 잘 이용하는 거는 아, 우리 권력들끼리 다 싸우게 너무 하는 길어졌습니다. 오늘 자, 김엄마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오늘 에너지를 폭주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 충정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다 아셨을 겁니다. 예.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미친놈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미친놈이 합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만 약간, 잘, 예. 이 국면에서 치열하게 뭐 또 우리가 또 화도 한번 내고 아유, 또 무섭게 잘하셨어요. 또 예, 예. 무섭게 또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렇습니다. 네. 또 뚜벅뚜벅 뭐 그렇게 두벅두벅. 예. 전진 뭐랄까요 그 뭐라 그러지 그 호시우에. 전진? 악랄하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네. 들고요. 하여튼 저 언성이 높아진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저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또 대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야 시원하시죠. 울분이 시청자분들도. 좀 많아요. 예. 사실은 울분이 동의하시는 분도 아니 많으실 그러니까 거예요. 시청자한테 이렇게- 이쁨 받으시고 에? 우리는 또 할 말을 해야 돼. 2달 동안에 끌려온 것에 대한 이런 울분들이 굉장히 가득하세요. 아니, 그럼요. 그 마음을 또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 마음 모르면 우리가 안 되죠. 아니 그 마음 없이 그냥 본인이 헤아리고 우리는 완전 이제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렇지 희생양 대줬는데 그래도 저는 그 민주당을 욕하고 대통령이 어쩌고 이 말은 동의 절대 안 합니다. 홍지영 씨는 뭐 이해찬 대표 물러나야 되게 한다. 오늘 밤샐 거예요? 응? 아니 알겠습니다. 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우리 아, 홍지영 씨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찬 좋네요. 대표 안 하면 누가 하면 누가 해? 그 잘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기혁 씨가 하는 건가? 공지영 씨가 아우, 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해찬이 물러나야 돼? 뭐 무슨 뭔 잘못을 했다고?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부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기